반갑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11월, 12월 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많지 않은데 제가 확인된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빨리 끝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밑에서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호프 선교의 어떤 소속 개별 선교사의 사례를 발표하기보다는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방 개척 선교를 담당했던 한 선교 단체인 호프라는 단체의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호프 소개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PPT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현재 호프 선교회는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로, 현지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비즈니스맨으로, 주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NGO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돕는 지역사회 개발자로, 스포츠 코치로, 문화원 선생으로, 어린이 방과 후 교사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로, 그리고 교회 개척자로, 복음 전도자와 제자 훈련가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전문인의 모습이 된 것은 모두 그들을 얻기 위한 창의적 시도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호프 선교회는 전 세계 업계 권역 32개국에서 건강한 선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호프는 창의적 접근 지역을 위한 사역적 전문성과 선교사들 간의 건강한 팀 사역을 위한 효과적인 현지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사역을 현지 교회와 공유하고 그들이 또 다른 창의적이고 성육신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 자연재해와 전쟁, 경제적 이유와 전염병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 북반구 기독교권 나라들의 탈기독교화 현상,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으로 인한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으로는 비서구권 교회들의 약진과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총체적 복음과 성육신적인 선교가 필요한 이때 복음의 희망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호프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더욱 지혜롭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든든한 선교 파트너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 호프 제7회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기념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호프의 지난 37년간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어떻게 호프라는 단체가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방 개척 선교 단체로 태동이 됐고 또 성장했고 또 어떠한 고민과 또 과제에 직면해 있는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호프의 태동은 한국 해외 선교회라는 GMF 산하 단체로 시작됩니다. 당시 호프 선교회가 이제 창립되기 전에 한국 선교는 주로 해외 선교 단체 한국 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사역하시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언어나 또 문화, 또 서구 단체의 어떤 세세한 규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아픔과 또 고통을 아신 한국 교회 지도자들께서 한국적인 자생적인 단체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뜻을 모으고 한국 해외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으로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또 오늘의 교회 고 하용전 목사님, 또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 등등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제 한국 선교 훈련을 시작하신 이태영 박사님께서 40년 가까이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GMF를 설립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보셨던 것은 전 기능을 감당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자. 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급급하지 않고 선교사 파송에 뒤따르게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자녀 교육이나 또 공동체적인 훈련, 또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께 감당하는 단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단체들로 계속 발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호프는 특별히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설립된 전방 개척 선교부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파송 기관 중에 GMP는 좀 열린 지역, 추수 지역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러면 좀 어려운 지역,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은 호프라는 기관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담당해 보자라고 당시 설립자들께서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당시 이런 좀 약간 구분된 개념의 파송 기관을 만드셨던 이유는 당시 한국 선교를 영향을 미쳤던 서구 선교의 영향들 여러분 다 아시고 또 그 서구 선교 신학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다 저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종족 입양 운동이라든가 또 AD 2000 운동 그리고 14장 개념들이 당시 많은 분들에게 서구 신학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게 됐고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창의적 접근 지역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프가 당시 사명 선언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교회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 창의적 접근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비자가 나오지 않는 미전도 종족 지역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라는 것은 선교단체가 교회를 주도하거나 이렇게 무조건 이끌어가지 않고 지역교회와 건강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함께 협력함으로 지상 명령을 감당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문구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전문직, 의사, 회계사 이런 것 포함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제 선택과 집중 가운데서 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산권이었던 헝가리의 호프의 1호 선교사님께서 파송됩니다. 당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동유럽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호프의 1호 선교사님이 헝가리에 파송이 되었고 이제 점차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님들이 대거 입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돼서 베트남과 몽골 등지로 공산권 선교가 이루어지고 모슬렘권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어떤 동남아시아 무슬림들과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점차 무슬림권 사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불교권은 미얀마, 라오스가 있고요. 유대권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종족별로 보자면 이제
이런 종족들을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권에는 뭐 한족을 중심으로 55개 소수 민족이 있는데요. 주로 사역했던 종족이 위구르, 회족, 그다음에 장족, 요족, 똥샹족, 그리고 조선족 등등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이제 몽골에는 몽골족이 있고, 베트남에는 비엣족이 있죠. 불교권으로는 버마의 이제 미얀마, 라오스의 라오족 등등이 이제 불교권 소수민족으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모슬렘권 민족 조금 더 다양하게 있고 한 20개 가까운 모슬렘권 미전도 종족을 보시는 바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약 30여 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을 호프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족을 위해서 다가갔던 사역적인 신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분들입니다. 다 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나 뭐 한국어 언어 교사, 사업가, 비즈니스맨, 코치, NGO 활동가, 지역사회 개발가, 또 유학생 교사 및 의사 등등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을 우리가 다가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역들은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요. 스포츠 사역을 미얀마나 세네갈에서 많이 하셨고, 그리고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는 이제 교수 요원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얀마 등지에서는 문서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요르단에서 문화원 사역도 많이 했고, 또 베트남, 타지키스탄은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조금 열린 지역에서 신학교 선교 훈련 지도자 사역을 저희가 이제 많이 실시했고, 조금 더 열린 지역에 사람들 보내게 될 때는 어린이 사역, 청소년, 청년 대학생 사역을 태국이나 에스와티니에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의료 사역들을 저희가 많이 해 갔습니다. 좀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계장을 통해서 이제 현지 교회들 자립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제 흩어진 중국인들 대상으로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들을 많이 했고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사역을 저희들이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의 종류는 우리가 다 같이 공통으로 목표하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을 접촉하고 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또 건강한 현지인 자립 공동체를 만들고 이양하는 것이 저희 호프 선교의 창의적 접근자에 사역했던 주요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한 30년 정도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선교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서구와 비서구 교회의 격차와 감소 또 역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계 곳곳에 또 미약하나마 현지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서구 비서구 어떤 구분보다는 월드 크리스티애니티 세계 기독교라는 현상 우리가 이미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디아스포라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선교가 이제 현지인 중심의 선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가 현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과 또 현지 형제 자매들과 같이 창의적 접근을 지역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자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화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 호프 자체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선교사 주방 및 철수는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저희 호프도 중국권에 제가 2008년도에 중국에 처음 갔는데 가장 많을 때는 100여 명이 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단 5명만 중국 대륙에 생존해 계십니다. 전부 다 처방되고 철수하고 재비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특별히 전방 개척하는 단체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선교사의 교류화 건강 문제로 한 철수와 재배치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단체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호프의 평균 연령은 지금 55세가 넘었습니다. 55세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10년간은 전방 개척 선교의 가장 풍요로운 많은 열매를 사역적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가면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하면 호프의 존립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여건이 어려운 이 창의적 접근 지역, 전방 개척 지역에 오래 거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호프 선교사들이 이제 자발적 또 비자발적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호프 선교사들은 주변 국가로 많이 재배치되었습니다. 가장 멀기로는 아프리카, 말라이, 그리고 조금 더 멀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또 주변 국가인 태국,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예전에 사람들을 전혀 보내지 않았던 그 대만,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또 한국으로 다 재배치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무슬림권 호프 선교사님들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을 쫓아서 유럽으로 재배치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프리카 무슬림을 섬기겠다라고 호프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슬림권 선교를 잘했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비거주 사역이라는 형태로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호프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초창기 첫 사명 선언문은 우리는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교회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였습니다.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는 이 문구가 이제는 우리의 지속성 측면을 봤을 때 원치 않게 좀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호프 선교사가 되기 어려운 형편에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분들을 당신은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됐으니 호프를 나가시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선교의 변화, 호프 선교사의 선교회의 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민의 이제 결과가 이제 이것입니다. 뭐냐면 호프는 창의적 접근에 필요한 종족을 위하여 교회와 더불어 전문성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한다입니다. 창의적 접근에 필요한 종족이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구 하나를 바꾸는데 사실 7,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초임 선교사님들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 대한 사명을 비전으로 알고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종족이라고 하니까 이 지역의 변동에 대해서 스스로 용납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호프를 섬기시는 이사님들도 옛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호프가 더 이상 호프가 아니네? 라는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호프를 후원하고 사람을 보내줬던 한국의 지역교회들이 호프에 대한 평판과 기대는 이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의 선교였기 때문에 후원과 또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과정을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호프의 이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고 더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임 대표님께 들으니까 이 문구를 수정해서 이사에 올려가지고 2번, 3번 빠꾸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서 오시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 현역 그 지역 대표자 다시 모여가지고 이 문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시 한번 올리고, 그래서 2021년도 총회 때 드디어 이 사명선문의 변화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당시 총회 때 우리 회원들에게 알려서 이 문구가 이 사명선언문이 전체 호프의 새로운 사명선언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명선언문 전 것을 주장한다면 많은 분들이 호프를 떠나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젊었을 때 헌신하고 또 수고했던 이 호프라는 단체, 그 멤버십이 이 사명선언문 때문에 떠나야 된다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도 일부 반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호프의 멤버십을 가지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종족을 위해서 여전히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선언의 변화에 따라서 호프의
선교지가 조금씩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파송 지역으로는 무슬림권은 유럽 내 무슬림 난민들, 영국과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알바니아 열린 지역이지만 알바니아 무슬림 위에서 찾아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공산권은 또 태국 내 중국인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또 심지어 중국,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이런 이주민 사역들을 저희 호프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호프의 어떤 사역적 고민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프가 속죄주의 선교를 하는 단체냐 아니면 속인주의 선교를 하는 단체냐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묻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처음에 저는 생각했을 때 대립되고 충돌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물론 그게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주의 선교와 속인주의 선교가 과연 병립이 가능할 것인가,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비율을, 그 균형추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동작 중에 특별히 농구의 피벗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 다리는 그대로 무게중심을 갖고 다른 반대팔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피벗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호프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시작한 전방 개척 선교 단체인데, 우리가 여전히 중심을 갖고 유지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유산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고, 저희는 공히 고백하기를 여전히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방 개척 선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속인주의 선교의 확대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역적인 방향과 또 범위들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모든 회원들이 공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프라는 전방 선교 단체가 지속 가능한 단체가 되고, 이 컨텍스트의 변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일으키는 그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바뀌고 순종해야 될지 하는 이 고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